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환경적인 지장들을 여러 지장들을 조사를 하고 검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Environmental Assessment라고 불리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단 총 7년 정도의 환경 산업의 경력을 쌓아왔고, non-profit에서 시작해서 컨설팅, 이제 정부 그 provincial governmen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스페셜티를 삼아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 거기서 얻은 여러 지식들을 좀 나누자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 완화의 예시죠. 미티게이션이라고 하이웨이, BC주의 하이웨이 이렇게 짓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좀 일반적인 완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리식으로 wildlife crossing, 그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 잘 위에 지나갈 수 있게 차에 치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완화의 그 예시죠. 일단 환경 평가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어로 제가 또 참고로 영어가 더 편해서 한국말이 좀 서투를 수 있지만 그냥 편한 대로 영어로 반복하세요. 일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 한국말 콩글씨를 쓰면서 EA, 그 아까 말했던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앞으로 EA로 줄임말로 부를게요. 그 영어로는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oo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플래닝하는 프로세스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인프라 프로젝트, 예를 들어 아까 본 하이웨이 프로젝트나 해수 그 처리 시설이었든 wastewater treatment plant나 제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nuclear plant, 그 핵 원자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제 이전에 일했던 메트로링스라는 그 서브웨이 익스펜션 프로젝트, 지금 현재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있죠? 많이 논란이 있지만 제가 주 맡았던 프로젝트가 온타리오 라인 있었고, 다 그런 큰 정부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다 EA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표는 여러 그 환경적인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를, 지장들을 identify를 한 후 그 지장들을 어떻게 완화시킬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stakeholder, public, 공공이나 그 원주민들의 의견을 교류하여 그 관점들을 다 교류를 하면서 완화를 establish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각 여러 레벨이 있어요. 정부에 그 municipal 레벨에도 있고, provincial, federal 다 따로 자기만의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위에 이 사진은 그 온타리오 라인 사진이고, 이 아래가 온타리오 라인 거예요? 네네. 아직 지어진 않지만 컨셉이고, 이거는 그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nuclear energy. 여기는 웨슬리빌이라는 미래 그 nuclear plant 사이트입니다. 그 town of Port Hope에 있고 Durham regions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으려고 이제 플래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프로세스 EA 프로세스 안에 제너럴한 이 단계들인데 이게 첫 단계가 플래닝. 이게 플래닝이 제안자 쪽 프로포넌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고 개발할 컨스트럭션을 이어갈 리드를 할 그 그룹이 제안자라고 불리고 첫 단계가 플래닝인데 이게 일단 저기서 보이는 듯이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프로젝트를 왜 지었나 목표가 뭔가 예를 들어 그 뉴클리어 프로젝트는 뉴클리어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개발한다 그런 목표를 이렇게 문서로 오피셜한 다큐멘트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 로케이션 위치 어디다 개발을 할 건가 그리고 potential impact 아까 말했던 여러 환경적인 영향들, 임팩트들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리게이션, 어떻게 그것들을 완화를 시킬 건가. 여기서 참고할 점은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이 여러 다른 면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Social, Economical, Cultural,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그런 여러 지장들을 다 조류를 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Alternative, 대체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 위치가 government에서 인정이 안 되거나 approve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나아갈 것인가. 다른 위치들을 생각해봤나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다음 단계는 일단 그래서 이 여러 환경적인 지장을 아이덴티파이 하려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겠죠. 막 흙을 토지라고 하나? 소일 그거를 컬렉트해서 그 안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레벨들 얼마나 오염이 돼 있나 그런 레벨을 다 랩에서 조사를 하고 아니면 그 원래 있던 컨디션들 베이스라인 컨디션이라고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야생 동물들 그 공기 에어 퀄리티 나 현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economic status 그런 것들을 다 기준점을 세우는 거죠. 베이스라인을 세우는 거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impact 아니면 effect assessment라고 이것도 또 제안자 쪽에서 맞는 역할인데 그 데이터 여러 현장에 가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걸 정확히 어떻게 내리게 완화를 시킬 건가.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어프로브 된 후에 컨스트럭션을 시작하고 나서 그 여러 지장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건가. 그 프로포즈한 완화들을 이렇게 직접 적용을 할 때 정말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걸 다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을 여기 이 단계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넘기는 거죠. 이 여러한 조사물들을 결과물들을 아주 큰 리포트를 작성해서 정부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 리뷰를 하면서 또 정부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 커뮤니티 아니면 그 퍼블릭 또 다른 그 엑스퍼트들에게 이렇게 다 공유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공유를 하며 그분들의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이견과 인풋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코멘트들을 또 다 받고 그거에 따라 여러 제안자에게 레코멘데이션을 주고 어떻게 또 리포트와 그 EA 프로그램을 변형을 해야 하나 그런 걸 또 많이 조언을 하죠 제안자에게.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정부와 그 제안자와 다 퍼블릭과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 프로젝트를 진도를 나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너무나 제대로 조사를 안 하거나 검사를 안 했다고 그런 컨클루전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리젝트 당하는 거죠. 처음 단계부터 다시 돌아가서 더 철저히 검사를 다시 시작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프로브가 된다면 이 여러 컨디션이 주로 있어요. 정부가 제안자들에게 세우는 여러 컨디션. 예를 들어 뭐 공사하면서 그 water quality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 어떠한 위기 종들을 보호를 해야 하고 뭐 또 여러 또 음향이 나오잖아요. 노이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노이즈 pollution 그런 것들을 다 매니지해야 하는 어떤 레벨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컨디션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에 관한 여러 그 허가들, 퍼밋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초반은 다 기준 컨디션들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세우고 그거에 대한 완화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하며 그것을 다 리뷰하는 퍼블릭과 원주민들이 다 리뷰하고 그걸 결국엔 이렇게 어플하거나 리젝트를 한다. 제너럴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내내 단계마다 아까 말한듯이 원주민과 다른 정부들이나 퍼블릭이나 다른 엑스퍼트가 이렇게 항상 리뷰를 해요. 이 단계마다. 그래서 되게 이 리뷰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자주 하면서 단계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컨설테이션 공공 의견으로 일하고 하는 거 맞네요. 한국말로 공개 협의. 공청회? 네, 공청회 비슷한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안자 측에서 어떠한 여러 조사로 이렇게 결과를 프레젠트를 해요. 아까 말한 단계 발표마다 퍼블릭 컨설테이션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퍼블릭 아무나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의견을 내면서 이 의도가 뭔가 프로젝트에 인해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를 유지하면서 프로젝트에 인해 여러 네게티브나 포지티브한 지점들을 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게 지장이라고 하니까 저게 지금 자꾸 이게 걸리는데 사실 저거 장애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장애물 근데 그게 임팩트라는 게 임팩트예요 원래 영어는. 근데 그게 단지 프로젝트는 영향? 네,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낫겠네요. 지장이라니까 이게 자꾸 걸리고. 단지 나쁜 것 아니고 좋은 이득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베네핏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걸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여러 그 퍼블릭의 의견을 받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여러 예시들을 보여주자면 온타리오 라인 프로젝트의 경우는 현재 공사하고 있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소음 이런 공해 폴루션이 있고 먼지 그리고 여러 나무와 초목들이 손실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안 좋은 영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흔한 그 대중의 이런 관심사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직접 그 프로젝트에 일했을 때도 노이즈 컴플레인트도 많았고 먼지가 이렇게 자기 동네에 많이 쌓인다고 그런 컴플레인트를 많이 제가 매니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렇게 완화를 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게 그 소음에 대한 거는 그 이렇게 절차 같은 경우에
양쪽에 noise barrier라고 그 베리어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실제로 설치를 해놔요. 그 주변에 있는 레지던트들에게 그 노이즈를 많이 줄여준 그 목표로. 그리고 건물의 외관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벽을 더 두껍게, 창문을 더 두껍게, 그걸 다 매트릭스가 직접 부담을 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도 되고, 어떤 케이스들은 또 주위에 있는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아니면 거주자들에게 그 소음 헤드폰도 직접 제공해 드릴 때도 있고, 그 토목 손실 같은 경우, vegetation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offset이라고 그 식물들을 다른 곳에다 더 몇 배로 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잃은 손실된 양을 몇 배로 더욱 채워주는 거죠. offse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그 먼지에 관한 완화가 공사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완화고, 네, 이건 또 되게 여러 흔한 영향과 그 컴플레인트와 완화들입니다. 공사 중 단계. 그래서 이 시스템 손실에 대해 vegetation loss에 더 깊게 들어가자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이런 vegetation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손실된 경우에 어떻게 업셋을 하고 어떻게 또 여러 vegetation을 심을 건지, 그걸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레젠트 레이아웃을 서머라이즈 하는 단어, 그 문서, 그 리포트인데, 아까 말한 듯이 손실된 양을 X배로 더 메꾸고 대체를 하고, 예를 들어 이게 몇 년도였나? 2020년 때부터 이만큼의 식물을 심었대요. 97,000 나무와 그 shrubs를 심었고, 168개의 그 박쥐 맞나요? 네. 박쥐 서식지를 설치를 했고, 네, 그만큼 데디케이션이 있다, 성과가 있다, 아니,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환경을 위한 이런 보태나 뭐 이런 업셋이 이런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은 노력과 일들이 들어간다. 제안자 쪽에서, 회사 쪽에서. 그래서 이게 그 식물의 그 베지테이션 가이드라인을 더 이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율을 보여줘요. 그 나무 같은 경우에 여러 사이즈, 이렇게 DBH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쟀을 때 비해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대체를 하고, 되게 두껍고 오래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70점에 50대 1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이렇게 진짜 이런 가이드를, 이런 커미트멘트를 해놨고. 어린 나무 50그루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대추도 있고 그 shrub, 좀 작은 식물들도 이렇게 여러 비율로 이렇게 대체돼 있고, 이건 mitigation hierarchy라고 완화의 그 순위권, 제일 우선시도 가능하면 1번은 avoidance라고 happy, 아예 피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아예 회피를 한다. 그게 안 된다면은 2번이 minimization을 하고 그걸 최소화한다. 어떻게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 내려가서 mitigation, 완화, 가능한 만큼 그 영향을 줄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위에 것이 다 불가능하다면 compensation.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존별로. 존 1은 아예 그 손질 완전히 손질되고 이게 3존 3부터 절차 거리에 따라 존 3부터 여기서 좀 더 보호가 되는 그런 식이에요. 여기 이 거리 여기까지 존 4까지 거리가 되면 아예 보호를 하는 최대한 그 회피를 하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다른 예를 또 완화의 예를 드리자면 이것도 되게 좀 논란이 있는 그건데 고고학 평가 맞나요? archaeology. 네. 그래서 여러 유물들이 이게 땅 깊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플래닝 단계에 아직 공사도 시작 전에 EA 프로세스 안에 이 고고학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땅을 파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주민들이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통해서 여러 유물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검사 조사를 하면서 좀 이런 여기는 흔한 좀 유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사용한 그 arrowhead 화살표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좀 세라믹 그 pottery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기 이게 되게 흔한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프로브되고 공사를 했을 때도 고고학 평가가 들어갈 경우가 이렇게 여러 엑스커베이션이나 땅을 파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우연히 유물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법적으로 그걸 일을 멈추고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완전히 그 유물들을 다 살베지 그걸 다 꺼내서 보관을 해놓고 그 정부에서 클리어를 줄 때 그때 다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사 중 단계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주 큰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딜레이가 생길수록 오래 갈수록 여러 손실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그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 플래닝 단계에 이걸 최대한 완전히 철저히 하려고 해요. 나중에 가서 또 유물이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예. 이건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OPG에서 좀 Environment Initiative 프로그램이 있는 게 환경적인 프로그램이 WHC Wildlife Habitat Council이라는 그 certification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한 그 생물 다양성을 상향시키기 만드는 그걸 그거를 많이 encourage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건 OPG가 되게 잘 이어가고 그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3년마다 따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티어가 레벨이 3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 그리고 그 다음은 실버 그 다음 골드 이게 제일 높은 평가인데 OPG는 골드를 3년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좀 예시들이죠. 이거는 그 거북이 서식지 거북이가 이렇게 태양의 빛을 쬐을 수 있게끔 그리고 쉼터를 이렇게 인공으로 이렇게 지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어스피라는 새 종인데 네스팅 그 알 낳을 때 이런 그 네스트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건 또 하이드로 스테이션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런 여러한 완화들을 통해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따는 겁니다. 네. 둥지, 네스팅, 둥지랑 둥지. 그래서 이거는 Indigenous Values and Traditional Knowledge하고 원주민들의 그 가치와 그 전통적인 지혜, 경험들을 이게 왜 중요시하나,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할까 하는데 여러 관점으로 중요합니다. 첫 점은 법적으로 원주민들의 권리와
권리를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주민들의 권리들이 진짜 그 컨스티튜션에 진짜 이렇게 캡처이 돼 있어요. 이게 1982년부터 어피셜하게 이렇게 세워진 건데 권리들을 인정하는 그 법이 세워진 건데 그게 그 중에 조건이 하나가 그 권리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나 뭐 다른 여러한 액티비티로 인해 그 권리 주민들의 땅에 그 안 좋은 영향이나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영향도 경제적인 좋은 영향이 있을 경우 컨설트를 해야 한다. 원주민들에게 같이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된다. 그들의 의견을 합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거주하는 땅에 아무런 이들이 있을 경우 그 Rights Holding Aid 그룹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 법적 외에서 그 윤리적인 그 이유가 있죠. 왜 중요한 그 중요성이 왜냐면 원주민들이 원래 이 땅에 원조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이유로 그거를 리스펙해야 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유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권리에 대한 안 좋은 임팩트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걸 다 그 이해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페더럴 거버먼트 쪽에서는 duty to consult라는 그 requirement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설명한 듯이 이런 여러한 그 임팩트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 원주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직접 컨설팅을 해야 하고 이렇게 여러 완화들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같이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OPG 뉴클리어 플랜트 프로젝트로 인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래 그 물 속에 그 물고기들에 의존하여 거기서 많이 낚시도 하고 그 문화적인 그런 생활도 거기에 그 물고기로 인해 디펜드를 하니까 그런 임팩트가 있고 공사를 하면서 또 그 살고 있는 물 속에 여러한 오염물질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고 그런 임팩트가 있고 네 그런 게 있죠. 여기서 듀리를 컨설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아까 말했던 컨스티튜션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최종 목표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고 그 역사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정부에게 직접 원주민들에게 이런 안 좋은 학대들이 가했었어요. 제일 큰 example이 이 residential school이라는 되게 어린 나이 때 자기 원주민 아이들을 거의 납치한 식으로 이렇게 가족에 뺏어가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문화적인 캐네디언 문화에 교류를 시키기 위해 강제적인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되게 그러면서 그 과정에 되게 여러한 성폭행 여러한 안 좋은 학대들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 reconciliation이라는 목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다시 고치고 화해를 할 그런 목표로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A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아까 말한 듯이 각 단계마다 원주민들에게 컨설팅을 해야 돼요. 플래닝에서부터 이mpact assessment 그리고 리뷰 단계 그다음 마지막까지 그 디시전을 만들 때 그래서 생각보다 원주민들의 가치와 의견들이 엄청 많이
이게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여기 Build 5라는 이 provincial 그 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온타리오 이번 해 초에서 이게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EA 프로세스와 연결된 여러 허가 퍼밋 프로세스를 며칠 전이요? 최대한 단순화. 며칠 전이네. 네, 이거는 그 처음 만들어진 거는 5월 달쯤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필리 선생님도 아시지 많은 그 프로테스트들이 있었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되게 며칠 전에 그러게. 그거에 대한 좀 업데이트가 퍼블리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더 정부 측에서 진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게 어떠한 지장이 있냐면 이게 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원래 아까 말했던 이렇게 여러 플래닝과 이렇게 조사, 이렇게 리뷰 단계들을 거의 그거를 나중에 밀어놓고 먼저 등록만 공석들? 하면은 공석들. 공사 그냥 바로 실행을 해도 된다. 그래서 registration first approach라고 하는데 일단 등록을 하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진도 나아가면서 이런 여러한 문제가 생기면 완화 그 아까 말했던 그 프로세스는 나중에 따라가는 거. 다 완화 그 안 좋은 영향들을 다 아이덴티파이하고 컨설팅하고 완화들을 만들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건 좀 안 그래도 확실히 그 리뷰 프로세스를 많이 줄이는 대신 좀 환경적인 여러 영향들이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컨트로버셜한 비리고 위기종들의 그 원래 이전에는 위기종들을 위한 보호법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레귤레이션들이. 예를 들어 그 위기종들의 그들의 서식지가 학대를 시킨 그런 게 있으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주로 그게 잘 안 돼요. 애초에 허가가 잘 안 받아져요. 근데 이것으로 통해 그 아예 harass란 그 definition, 그 기준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학대까지만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이렇게 빌딩을 짓는 과정에 네스트 새 네스트를 harass만 하면은 완전히 파괴시키진 않은 이상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example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듯이 며칠 전에 캐비넷이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서 더욱더 이 액트를 더 발달할 과정인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 지금 이게 다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이 액트를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걸 퍼블릭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건 아무나 와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public comment period이라고 한 30일인가 30일에서 90일 그 사이 동안 저기 45일 아니에요 저거? 여기 써있네요. 45일 45일이라고 써있네. 그 퍼블릭의 의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얼마예요? 짧게. 그것을 더 자세히 액트를 읽어보시고 ero.ontario.ca 링크 가서 Bill 5라고 하나? Species Conservation Act 여기에 그 검색을 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리뷰하셔서 코멘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회가 되면 encourage를 하고 싶고 여기 잠깐 서서 제가 이렇게
이그점플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는 경험 얘기인데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그 고양시에서 뭐를 건설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아레나를 굉장히 그 CJ 그 CJ 아레나를 네. 굉장히 큰 그 플랜을 세웠어요. 네. 근데 거기가 천이 흐르는데 그 환경평가에서 그 위기 멸종 1급 황금 계급가 나온 거야. 황금 계급. 그래갖고 전면 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면 걔네들은 그냥 왜냐면은 설사 걸 발견했어도 네. 모른 척 덮어두고 공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그럴 거야.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안자들에게, 개발자들에게 그럴 수 있게끔 좀 인커리지하게 왜냐면 볼 수도 자기네들 있죠. 쉬쉬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세컨 춘천에서 중도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 지금 레고랜드를 거기 설립할 때인데 거기서 어마무시하게 유적들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것들. 네. 건설업자들이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딱 쌉대고 다 네. 손실 나오고 물론 뭐 그게 뭐 말이 많아서 뭐 이조 손실이 나긴 했는데 걔네들 그거요. 주워 슥슥슥슥 주워다가 한쪽에다 몰아갖고 쌓아놓고서는 비닐을 덮어놓고 이렇게 했다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공사 먼저 이렇게 나중에 그럴 수도 그게 나오면 네. 그때 지금 이거 조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게 먼저기 때문에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왔다 땅속에서 보물 나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좋은 인사이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게 지금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 이유로 논란이 커서 아이고. 한번 이렇게 리뷰해 직접 이렇게 알아보시면. 근데 지금 항상 저기 발목을 잠그니까 제일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건설업자들은. 이걸 여러 가지 가지고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대중의 생각보다 그 제안자 쪽에는 아까 이렇게 여러 예시를 드린 듯이 생각보다는 환경을 위한 이런 보태하고 보호적인 그 프로그램들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왜냐면 회사가 클수록 자원이 더 커지면서 이런 공부하신 것 같아요. 굳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닌 목적뿐만 아닌 이런 환경적인 목표도 의도로 많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환경에 대해 데디케이트를 하는 그 팀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여러한 프로그램들이 발달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었고 근데 작은 회사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좀 그런 여유가 없으면서 좀 그런 환경적인 보호를 덜 하거나 그런 문화가 좀 없거나 모자르거나 네,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한다. 그리고 원주민과 공공들의 그 영향이 많이 들어가고 그 이해 프로세스에 많이 끼치고 여러 가지 완화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디자인이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 점은 제가 2년 전까지는 몰랐던 게 원주민들의 영향성이 진짜 크다. 네, 그리고 저도 현재 지금 일하고 그 뉴클리어 플랜 프로젝트를 일하는데 지금 플래닝 단계잖아요. 플래닝 하면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 때문에 훨씬 많이 그게 연장이 돼요. 플래닝. 그래서 그들도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비해 그 자원적인 부족함도 또 생기면서 계속 우리 쪽에는 기다려야 되고 항상 미팅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 컴플레인들도 많고 하면서 그걸 근데 되게 존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되게 센스를 해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그런 점도 있어서 되게 많은 제안자 쪽에서 많은 노력과 관계 맺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고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EA 프로세스를 통해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임팩트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 참고해야 하고 그 경제적인 예시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뉴클리어 플랜트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그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잡 크리에이션 잡들이 생기면서 그런 경제적인 베네핏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네게티브한 이코노믹 임팩트는 또 원래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웨이를 지으면서 절차를 지으면서 그 땅에 속해 있는 여러 비즈니스들을 다 없애야 돼요. 강제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레지던트들도 다 강제적으로 쫓겨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문화적인 그런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좀 현재 약간 정치적인 분위기가 환경에 대한 그 여러 법적인 프로세스들과 허가를 받는 그 프로세스들을 훨씬 더 간편하게 최적화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만큼 공공의 컨설팅과 그 공개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꼭 많이 그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그냥 체험상으로 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가 됐으면 좋은 내용이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시간을 남기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세요. 아무튼